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통계조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통계표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개발 투자와 연구개발 인력의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본 후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서는 심층 탐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관한 통계는 재원별, 연구개발 주체별, 비목별, 연구 단계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 중 몇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의 추이에 대해 논의합니다. 우선 총 연구개발비부터 보면 1963년 12억 원에 불과했으나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1977년에는 1000억 원, 1996년에는 10조 원을 넘어섰으며 2015년 현재 약 66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명목금액 기준이어서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가 얼마나 증가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투자의 활성화 수준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가 필요합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많이 활용되는데, 그림은 이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림에 제시된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의 추이를 보면 1960년대 초반에는 0.2% 내외에 불과했으며 1983년까지 1% 미만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 처음으로 1%에 진입한 뒤 1980년대를 거치면서 빠르게 상승하여 1994년에는 2%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7년 3%에 진입한 이후 다시 빠르게 상승하여 5년 만인 2012년부터 4%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조사 대상에 인문사회과학 부분이 포함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추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980년대 이후 나타난 이와 같은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의 가파른 증가세는 국제적으로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2000년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18%로 미국의 2.62%, 일본의 3%, 독일의 2.47%, 프랑스의 2.15%, 영국의 1.79%와 비교해 다소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의 상황을 보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15%로 급등한 반면 미국은 2.73%, 일본은 3.47%, 독일은 2.85%, 프랑스는 2.23%, 영국은 1.63% 등 소폭 변동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한국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980년대 이후 이루어진 연구개발 투자의 급격한 팽창을 주도한 것은 민간 부분이었습니다. 그림은 재원별 연구개발비 비중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공공부문과 민간 부분 외에 외국 부문도 있는데 그 비중이 거의 대부분 1% 미만에 그치고 있어 그림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본책에 수록된 통계표에는 제시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정부 공공부문의 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민간 부분의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경제개발 초기였던 만큼 정부 공공 부분이 연구개발 투자를 주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1970년대 후반 급격히 바뀌었고 1977년 처음으로 민간 부분의 비중이 정부 공공 부문의 비중을 앞섰습니다. 이후 격차는 급격히 벌어져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민간 부분이 연구개발 투자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민간 부문 주도로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확립된 것입니다. 이후 1990년대를 거치면서 정부, 공공 부문의 비중이 다소 상승하였으며 최근에는 정부 공공 부문이 25% 내외, 민간 부분이 7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연구개발 주체별로 보더라도 1980년대 초반부터 민간 기업이 연구개발을 주도해 왔음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연구개발 주체 측면에서도 경제개발 초기에는 공공 부분의 역할이 컸습니다. 공공연구기관의 비중은 1960년대 후반에는 80%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었으며 1970년대에도 50%를 상회했습니다. 기업체의 비중이 공공연구기관의 비중을 처음 넘어선 것은 1982년의 일입니다. 그 이후 기업체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여 최근에는 78%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공공연구기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에는 12.8%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학은 1980년대 이후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의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음은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1984년 이후 제조업 부문 기업체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를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1984년 1.3%에 그치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1990년경 2%를 넘어섰으며 이후에도 경제 위기에 직면했던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후반의 일시적 하락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간 동안 상승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3년 현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41%로 1983년에 비해 2.6배가량 높아졌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주로 어떠한 연구에 사용되었을까요? 그림은 1983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비 비중의 추이를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연구개발 단계는 크게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기초연구란 특정한 응용 또는 사용을 목표로 하지 않고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실험적 또는 이론적 연구를 말합니다. 응용연구는 기초연구 결과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특정한 실용적인 목적하에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독창적 연구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연구란 기초연구, 응용연구 등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재료, 제품과 장치를 생산하거나 새로운 공정,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설치하는 등의 체계적 활동을 지칭합니다. 1983년부터 최근까지 각 단계별 비중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매년 연구비의 60%가량이 개발 연구에 사용되었으며 기초연구, 응용연구에 투여되는 연구비의 비중은 각각 10%에서 20%와 20%에서 30%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2014년 구성을 보면 기초연구의 17.6%, 응용연구의 18.9%, 개발연구의 63.4%의 연구비가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의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비 구성은 미국과 흡사합니다. 2012년 현재 미국의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비 구성은 기초연구 16.5%, 응용연구 19.2%, 개발연구 64.3%였습니다. 2014년 한국의 구성과 매우 흡사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에 비해 기초연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프랑스는 기초 및 응용연구 비중이 높은 대신 개발연구의 비중은 35%로 낮습니다. 영국의 경우 기초연구 비중은 한국과 비슷한데 응용연구 비중이 47%로 높고 개발연구 비중은 37.5%로 낮습니다. 한국의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비 구성에서 주목할 부분은 2000년대 들어 기초연구 부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0년 이전에는 기초연구 개발비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2000년에서 2001년 12.6%를 저점으로 상승하여 최근에는 18%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소개한 국가들에서 기초 연구비의 비중이 장기간에 걸쳐 일정 수준에서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현상입니다. 1980년대부터 이루어진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와 맞물려 연구개발 인력 규모도 빠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본 책에서는 연구기관 및 연구원 수의 추이에 관한 통계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림은 이 중 연구개발 주체별 연구원 수 추이를 제시한 것입니다. 먼저 연구기관 수 추이를 보면 1966년에는 100여 개에 불과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1983년 1000개를 넘어서고 2007년에는 10,000개를 돌파했으며 2015년 현재 35,000개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기관의 급증을 주도한 곳 역시 기업이었습니다. 1966년 22개에 불과하던 기업체 연구기관 수는 2015년 현재 34,000여 개로 연구기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의 연구원 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연구원이란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학위 이상의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으로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연구원 수는 FTE와 헤드카운트로 구분해 제시해 놓았는데 FTE란 상근 상당 인력, 영어로는 Full-Time Equivalent를 가리키며 일정 기간 동안 상근으로 근무하는 한 사람을 표시하는 측정 단위입니다. 이는 겸직 연구개발 인력수를 상근 상당 연구개발 인력수로 환산하고 여기에 상근 연구개발 인력수를 합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겸직 인력이 많을수록 FTE와 헤드카운트의 격차는 커지게 되는데 대학에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며 2013년 대학의 총 연구원 수는 97,319명인 반면 상근 상당 인력은 41,784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연구와 학업을 병행하는 인력이 많은 대학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그림에는
총 연구원 수를 제시해 놓았는데 연구원 수 추이에서도 기업체 부분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연구 개발을 주도해 왔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기업체 부분의 연구원 수는 1970년대까지는 가장 적었으나 1980년대 초반 공공부문 및 대학의 연구원 수를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2013년 현재 전체 연구원 중에서 인원수로는 68.7%, FTE 기준으로는 7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과 관련해서는 학위별, 전공별, 성별, 연구원 수에 대한 통계도 제시해 두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주목할 것은 학위별 연구원 수에 관한 통계입니다. 이 통계는 연구원 수를 박사, 석사, 학사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어 연구원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그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부분에 비해 기업체의 박사 연구원 비중은 크게 낮으며 양자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5년 현재 연구원 중 박사의 비율은 공공연구기관 50.3%, 대학 59.1%인 반면 기업체는 6.8%에 불과합니다. 이는 기업체의 연구개발 투자가 양적 측면에서는 크게 팽창이 왔으나 질적 측면, 특히 인적 자본의 질적 재고라는 측면에서는 보다 개선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개발 투자와 연구개발 인력의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에 관한 통계는 재원별, 연구개발 주체별, 비목별, 연구 단계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중 몇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의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에 관한 통계는 연구개발 주체별 연구원 수와 연구원의 학위별 구성의 장기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습니다.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심층 연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